네, 엄마가 군인이면 난 대원 수겠다. 모두가 웃어넘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뒤 비아냥대던 중령 앞에 진짜 별세계 장군이 나타난다면 너 지금 뭐라고 했지? 저 소희는 아버지 덕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부대를 지킨 건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최선우 소위다. 과연 군대라는 냉혹한 세계에서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비밀스러운 어머니의 과거, 치열한 부대 내 갈등, 그리고 극적인 반전까지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인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훈련장에서 최선우 소위는 땀을 흘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국군 장교 후보생을 막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던 선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최소위 보고서 다시 써. 박태식 중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세 번째 수정이었으니까요. 박 중령은 유독 선우에게만 까다로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남자 소위들에게는 한 번만 지적하면서 선우에게는 몇 번이고 다시 시켰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하루 일과는 저녁 8시가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배 장교들이 둘러앉아 농담을 주고받을 때면 선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남자들만의 이야기였고 선우가 끼어들 틈은 별로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힘든 일은 결국 남자들이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선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선우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선우는 혼자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무리를 지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선우에게는 아직 그런 동료가 없었습니다. 밥을 씹으며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군 생활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하지만 난 버티고 싶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선우의 내면 독백은 늘 결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명호 대장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선우에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선우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다른 소위들과 함께 전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뛰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우는 남자 동기들 못지않은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숨이 가빠와도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따라갔습니다. 훈련 교관조차 선우의 끈기에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후 한 선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소위, 힘들면 말해. 여자니까 좀 배려해 줄 수 있어. 선배의 말은 분명 호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오히려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었거든요. 선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부대 생활관으로 돌아온 선우는 침대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교가 되고 싶어. 그날 밤 선우는 동기 중 한 명인 김준호 소위와 마주쳤습니다. 김 소위는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해.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인정받고 싶어. 밤이 깊어가는 시간, 선우는 일기장을 펼쳐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아버지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겠다. 펜을 놓고 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선우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최선우,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어. 그리고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대 안에는 여전히 선우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냉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선우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야간 훈련이 시작되기 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간부 휴게실에는 여러 장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선우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박태식 중령은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상급 부대로부터 받은 지적 사항 때문에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간 훈련은 특히 신경 써서 해야 한다. 연합훈련 평가단이 직접 참관하니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박중령의 말에 모든 장교들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시선은 유독 선우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장교들은 더 조심해야겠지. 뭔가 실수라도 하면 우리 부대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니까. 박중령의 말에 휴게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선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비아냥거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박중령은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선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소희, 내 어머니도 군인이었나? 선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령님. 어머니는 일반인이십니다. 그러자 박중령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군인이면 난 대원수겠다. 여자 소위 주제에 별 볼 일 있겠나? 휴게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어쩔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우는 분노와 굴욕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펼치기를 반복하며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임 합참 차장으로 최명호 대장이 임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별 3개를 달고 있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우의 아버지였습니다. 휴게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더니 슬금슬금 선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선우와 텔레비전 속 최 대장의 얼굴이 닮아 있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잠깐 혹시 한소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소희, 설마 그 최 대장님이.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해왔는데 하필 이런 순간에 공개될 줄이야. 박중령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자 소위 주제라며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합참 차장은 군에서 2번째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박중령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그 최 대장님이신가요?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선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휴게실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박중령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요. 선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지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꼬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하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평생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박중령이 어떻게 나올지도 불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박중령이 더 심하게 괴롭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가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우에게 쏠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여자 소위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이면서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을까? 역시 줄 잘 서야 출세하는 거네. 이제 박중령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선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선우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부터 선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신참 여자 소위였는데 하루아침에 장군의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최소희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선우를 무시하던 하사관들까지 갑자기 극존칭을 쓰며 인사를 했습니다. 선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받는 대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우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식 중령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던 그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내심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최소희, 어제는 내가 좀 실례했네. 미안해. 박중령이 사무실에서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중령님. 선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원하는 건 아빠의 그늘이 아니라 나의 실력인데. 선우는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선우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최소희,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희랑 앉으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 앉아 식사하던 선우에게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 관심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과 친해져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선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오후에 박중령은 다른 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군대도 줄 잘 서야 출세하는 거지. 아버지 덕에 쉽게 사는 거 아니냐? 박중령의 말에는 질투와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표면적으로는 동조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박중령의 속 좁음을 혀를 찼습니다. 선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이런 건 아니었는데. 선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 이제는 평생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훈련 시간에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훈련 교관들조차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최소희,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평소라면 남자 장교들과 똑같이 혹독하게 대했을 텐데 이제는 특별 대우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런 배려가 오히려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주세요.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역시 장군의 딸다워 당당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우의 진심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선우는 동기 김준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게 싫어. 선우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김소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야.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김소희의 말은 옳았지만 선우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우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역시 장군의 딸도 별거 없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고 잘해도 아버지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최선우, 이제 정말 시작이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그 다짐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선우를 본 박중령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기회만 있으면 선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이라고 해서 내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야.
오전 회의 시간에 박중령은 선우에게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맡겼습니다. 최소위 내일까지 연합훈련 전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다른 소위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일이었습니다. 선우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박중령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선우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의지로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태식 중령의 진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선우를 괴롭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은 다른 소위들보다 2배는 많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최소위, 이 보고서 형식이 틀렸어. 다시 해. 박중령은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글꼴 크기가 한 포인트 다르다는 이유로, 줄간격이 조금 넓다는 이유로 몇 번이고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눈 감아주면서 유독 선우에게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규모 적지 침투 모의 훈련이 예정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연합훈련의 핵심 과목 중 하나였고 평가 결과가 부대 전체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박중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소위가 제3소대를 지휘하게 될 거야. 박중령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보통 신참 소위에게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3소대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담당하는 소대였습니다. 중령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중령은 겉으로는 격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못하겠어? 장군의 딸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 당일 박중령은 일부러 작전 지시를 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소대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선우가 지휘하는 제3소대에게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선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명확히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3소대는 동쪽 능선을 통해 적진에 침투해서 목표물을 파괴하고 복귀하면 돼. 박중령의 설명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침투 경로나 비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대장들이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정보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선우는 곧바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동쪽 능선은 적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지역이었고 우회 경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중령이 일부러 선우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장교 후보생 시절 배운 전술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발각될 거야. 작전을 수정해야 해. 선우는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1분대는 북쪽으로 우회해서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2분대와 3분대는 남쪽 계곡을 통해 우회 침투한다. 선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대담했지만 합리적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선우의 확신에 찬 모습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우의 소대는 다른 어떤 소대보다도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훈련 감독관들도 제3소대의 뛰어난 전술과 팀워크에 감탄했습니다. 와, 최소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하 병사들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우를 의심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우의 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평가 시간에 박중령은 억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3소대가 작전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중령님,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선우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훈련 감독관들도 선우의 편에서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임기응변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합니다. 박중령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박중령은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준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본 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남자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군인이었지만 성차별과 압박 속에 결국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우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어머니도 겪었던 것입니다. 명호 씨와 결혼하면서 군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언젠가 내 딸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길 바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읽고 선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인지를 말입니다. 어머니가 끝내지 못한 길을 자신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뒤에도 또 다른 여자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선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태식 중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선우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선우만 빠뜨려 놓고 나중에 깜빡했다고 변명한다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일부러 늦게 알려주는 시기였습니다. 최소희, 오늘 오후에 연대 차원의 중간 보고가 있는데 준비는 됐지? 박중령이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야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는 보통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몇 시간 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요? 언제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까? 선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중령은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전달 안 했나? 일주일 전부터 예정된 건데. 미안하네, 깜빡했어. 선우는 박중령이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급하게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필사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보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대장을 비롯해 여러 고위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대별로 현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선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자료였지만 핵심 내용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에 연대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소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는데? 선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세부 데이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박중령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선우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박중령은 다른 장교들 앞에서 선우를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최소희,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허술하게 준비하면 어떻게 해? 우리 부대 전체가 망신당하잖아. 중령님, 하지만 통보를 받은 시간이. 선우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박중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미리 준비 안 한 내 잘못이야. 장군의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모욕하는 것이 가장 화가 났습니다. 중령님, 저는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거는 분명히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선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선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대든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더욱 분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괴롭히시려면 정당한 이유를 대십시오. 아버지를 핑계로 사사건건 트집 잡지 마시고요. 박중령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품고 있던 악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좋아, 그럼 확실하게 해주지. 소희,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넌 여기 앉지도 못했을 거야. 그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하의 가족을 모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박중령과 선우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중령님, 그 말씀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선배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날 저녁 선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결국 아버지 덕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우는 군복을 벗어던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다짐했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가 문을 열자 아버지 최명호 대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우의 눈물 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선우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최 대장은 딸을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힘든 거 다 안다.
하지만 군대는 내가 아닌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곳이지.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대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 어머니도 똑같은 길을 걸었어. 그리고 결국 포기해야 했지. 하지만 너는 어머니보다 더 강하고 더 똑똑해.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선우는 어머니의 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후 선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일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동기 중에서 유일한 여자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일기였습니다. 선우는 어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훨씬 심했을 테니까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어머니의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자 동료들이 나를 무시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 훈련에서 1등을 했는데도 여자치고는 잘했다는 소리만 들었다.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이 지금 선우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의 심정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호와 결혼하면서 군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다. 만약 딸이 태어난다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 선우는 눈물을 닦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엄마 세대가 끝내지 못한 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이 길은 자신만의 길이 아니라 어머니의 꿈이기도 하고 앞으로 올 후배 여성 장교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태식 중령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후 처음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중령은 선우를 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 최소희. 어제 일로 기분 상했나? 박 중령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우의 반응을 시험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중령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선우의 달라진 태도를 본 박 중령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당황하고 화를 내던 선우가 오늘은 너무나 차분했기 때문입니다. 박 중령은 다시 한번 선우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희, 내 아버지한테 어제 일 이야기했나? 박 중령이 교묘하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선우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것을 빌미로 다시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선우의 말에 박 중령은 당황했습니다. 선우가 아버지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우는 동기들과 함께 전술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호를 비롯한 몇몇 동기들이 선우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우야, 내가 제안한 새로운 침투 전술이 정말 참신하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 선우는 그동안 혼자서 연구해온 전술 이론들을 동기들과 공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선우의 깊이 있는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와, 선우는 정말 다르네.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다르구나. 동기들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으면서 선우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박중령의 권모술수에 맞서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는 자신만의 작전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이 자신을 괴롭히는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선우는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중령이 트집을 잡을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항상 2번, 3번 검토했고 회의 자료는 미리 여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지시사항들은 모두 문서로 받거나 이메일로 확인받았습니다. 동시에 선우는 동기들을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선우의 진심이 통했는지 점점 더 많은 동기들이 선우의 편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우는 후배 장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해. 선우의 따뜻한 배려에 후배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중령은 선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장교들 사이에서의 선우의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박중령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애가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박중령은 속으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길을 잇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제 길이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선우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가문의 힘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길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이자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규모 합동훈련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미군 참관단까지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모든 부대가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우는 다른 장교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온 만큼 자신감이 있었지만 박태식 중령의 방해 공작이 걱정되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 시작 전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임무가 할당되고 작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선우는 제2소대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핵심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선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중령이 작전 지시를 할 때 자꾸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소대에 비해 선우의 소대에 주어진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제2소대는 서쪽 계곡을 통해 적진으로 침투해서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박중령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지형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서쪽 계곡은 지형상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고 적의 화력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령님, 서쪽 계곡 루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선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박중령은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형도에 다 나와 있잖아. 더 이상 질문 있나? 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박중령이 또다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선우는 이미 대비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선우는 동기인 김준호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자. 김준호는 선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선우야. 우리는 동기잖아. 오전 10시,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소대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제2소대도 서쪽 계곡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면서 선우는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루트는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앞쪽에 적의 감시 초소가 보입니다. 선두에 있던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선우는 쌍안경으로 전방을 관찰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서쪽 계곡은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정면 돌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 소대, 계획대로 진행하라. 루트 변경 금지. 박중령은 일부러 작전 지시를 엄격하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선우가 임의로 루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대비책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선우는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휘소 제2소대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우회 루트로 변경 요청합니다. 제2소대, 계획대로 진행하라. 정면 돌파하라. 박중령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휘소, 정면 돌파 시 아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우회가 필요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중령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2소대, 명령에 따라 행동하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무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현장 상황을 다시 보고받겠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훈련을 참관하러 온 합참본부의 고위 장교였습니다. 제2소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선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제2소대 현재 위치는 서쪽 계곡 입구입니다. 전방 500m 지점에 적의 감시 초소 3개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 측면에도 화력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 돌파 시 임무 실패 및 아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합참 장교는 선우의 정확한 상황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제2소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최적의 루트로 우회하라. 선우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박중령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중령이 일부러 다른 소대들의 작전 계획을 뒤섞어 놓은 것입니다. 제1소대와 제3소대가 서로 다른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혼선이 생겼고 전체 작전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1소대와 3소대가 같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무전기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두 소대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교전할 위험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선우는 신속히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소대 임무보다 전체 작전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선우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새로운 지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지휘소 제2소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1소대는 북쪽으로, 제3소대는 남쪽으로 분리 이동하고 제2소대가 중앙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선우의 제안은 명료하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합참 장교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제2소대 계획 채택? 각 소대는 제2소대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결정적인 순간 최명호 대장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가 온 것을 몰랐지만 아버지는 무전을 통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상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선우를 실패하게 만들려던 계획이 오히려 선우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중령은 마지막으로 선우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제2소대, 왜 멋대로 지휘 체계를 바꿨나?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박중령이 무전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명호 대장이 직접 무전에 응답했습니다. 박중령, 현재 상황에서 제2소대의 판단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부대를 구한 건 내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교 최선우 소위다. 최 대장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최명호 대장의 말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진 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선우의 지휘 능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목격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선우를 장군의 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훈련은 선우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소대는 안전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특히 선우의 제2소대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2소대 목표 지점 도달, 통신시설 파괴 완료. 선우의 보고가 들려오자 지휘소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 참관단까지도 선우의 지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군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탁월합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평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부대별로 성과를 발표하고 강평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합참 본부에서 온 고위 장교가 먼저 전체 강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2소대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전체 작전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어서 미군 참관단장도 발언했습니다. 특히 최선우 소위의 리더십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성과보다 전체 임무를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장교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선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식 중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개별 면담 시간에 박 중령은 마지막으로 선우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제2소대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명령 체계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고위 장교들이 박 중령을 제지했습니다.
박중령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응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경직된 사고로는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연대장의 단호한 말에 박중령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중령의 그동안 행적들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박중령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증언했고 특히 선우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중령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부적절한 지휘관으로 판명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박중령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 처벌받는다는 것에 후련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편견과 질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선우에 대한 부대원들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군의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실력 있는 장교 선우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후배 장교들은 선우를 롤모델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동기들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줘서 고마워. 김준호를 비롯한 동기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선우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길을 잇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제 길이기도 해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명호 대장은 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우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묘소를 떠나면서 선우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부대로 돌아온 선우는 더 이상 장군의 딸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장교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제 선우를 별 세 개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빛을 낸 장교로 기억했습니다. 선우는 자신만의 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후배 여자 장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여자라서 힘든 일이 많지 않나요? 후배의 질문에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뒤에도 또 다른 후배들이 올 테니까. 선우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후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일기야. 어머니 세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길을 또 다른 후배들이 걸어갈 거고.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선우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꿈과 자신의 꿈을 하나로 만들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말입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선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최선우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 그 다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어디선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또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